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2월의 둘째 주 이제 대미를 장식할 이제 올해 마지막 대상 경주 그랑프리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그건 일요일째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부산이 휴장을 합니다. 제주 부산이 휴장을 하죠. 다음 주가 제주 부산이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며칠이죠? 18일이죠. 18일 금요일입니다. 이게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19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다음에 20일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자 3일 경마를 합니다. 10개인가요?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3일 경마를 하기 때문에 자, 이 금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주 UCC를 찍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찍어야 되는데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UCC를 못 찍습니다. 그리고 UCC도 못 찍을 뿐더러 왜냐하면은 시간을 억지로 내서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밤새 찍어야 돼요. 그럼 또 밤새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짜증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무튼 다음 주에 UCC를 못 찍는다는 거 일단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어제 수요일에 출근하니까 아마 이제 그 레이싱조 이쪽에서 공지사항에 지금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경마 시행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밴드죠, 여러분들. 제 밴드, 따그닥. 지금 오늘 아침까지 76명, 76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따그닥이라는 밴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꾸 여러분들 지금 거기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아주 분주하게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안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유진아가 혹시 무슨 좋은 번호 하나 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얼른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UCC를 통해서 밴드를 개설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번호를 주자고 드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 못한 거를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은 분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어떤 말의 컨디션, 어떤 전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같은 경마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밴드를 개설했는데 76분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다 뭐냐면 그냥 번호 하나 좋은 거 있을 거라고 지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일찍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꼭 제가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와서 아무것도 할 게 그러니까 뭘 바라고 오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글쎄요, 저도 이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얘기로 가서 자, 예시장에서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가 본데요. 일요일날 그 꿀물 한 병 갖다 주신 분, 전 생전 처음 보시는 분인데 저 UCC 본다고 그러면서 따뜻한 꿀물 한 병 갖다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포인트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지금 제가 20년, 딱 20년이에요.
20년 만 20년입니다. 내년 7월 27일 되면은 만 20년째 조교를 봅니다. 뭐 제가 이제 말 탄 횟수 빼고요. 말 탄 거 빼고 20년째인데 제가 조교 800도 넘는 건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3일 경마이기 때문에 두수가 800도가 넘어요. 목요일날 787도, 아니 수요일날 787도, 목요일날 어제, 오늘 금요일 지금 9시 40분이니까요. 829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다음 주에 3일 경마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오후 5시 되면 출마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추려져요. 추려집니다. 상금 부족한 말들 떨어져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주 뭐 난타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새벽에 조금 비도 와 있고 좀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포근하더라고요. 포근한 거. 좀 그런 제가 조금 뭐랄까요 주로가 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분석이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예 그냥 추워지려면 겨울이니까 확 추워지면 좀 그냥 거기다가 한쪽에다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데 선행마도 신경 쓰고 추임마도 신경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경주마다 좀 분석을 달리 해야 되는 헷갈리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이 경주 제가 먼저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조금 제가 일요일 걸 먼저 찍어가지고 잘못 찍어가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는 5경주와 6경주고 그 다음에 터지는 경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예를 들자면 2배짜리예요. 또 그 다음에도 2배짜리야. 근데 저는 연타박이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배당은 아무래도 분산 배팅을 해야 되고 모험이 필요해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조교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교라는 건 뭐예요? 능력은 걔네들보다 처지지만 어떤 조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교로 걔네들을 이겨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10이면 8, 9은 져요. 한두 마리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매치가 어떤 게 매치가 되느냐. 나는 2배짜리 그냥 예를 들어 10만 원 한 방 살 수 있으면 자 10만 원 갖고 2배 먹었으면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가 2배짜리니까 20만 원 하면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30만 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 고배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 갖고 10근육을 사야 돼. 만 원씩 샀어. 만 원씩 사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만 원은 맞췄어. 100배짜리를 맞췄어. 그래가지고 이것 띄고 저것 띄니까 한 70만 원 줘. 그렇게 막 배팅을 할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5, 6경주가 그렇다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배당이 좀 저배당을 선호할 거냐 고배당을 선호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주는 5경주 6경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좀 빨리 갈게요. 제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 말은 꼭 노리자인데 이 경주는 봄동입니다. 봄동이 지금 제가 한번 딱 빈도가 틀리니까 지금 머리가 좀 완전히 지금 잘 안 돌아가요. 자, 이 봄동인데 이 봄동이의 포인트가 뭐냐? 지난번에 1200을 떴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였었습니다. 11번 최외곽 게이트였었고 그 다음에 이날 주로가 불량 주로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마필이 과연 11번 게이트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선이 외곽에서 빙글빙글 돌았는데 뛸 때 보니까 모래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벌써 감 잡으시는 분들 있죠. 2번 게이트입니다. 맞죠? 예, 2번 게이트. 답은 뭐예요? 선행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축이죠. 그죠? 요걸 기대하고 배팅을 하느냐, 아니면 모래를 맞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참을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요게 바로 이제 현장 컨디션이야. 저 정도면 선행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가 얘가 인기 1위권이기 때문에 후창만 잘 고르면 되죠. 뭐 크리어 퍼스트 뭐 조금 얘네들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번 게이트에서 봄동이가 이렇게 나오면 외곽에서 9번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골치 아파요. 그럼 얘가 또 바깥으로 돌아 나가야 돼요. 이런 작전이 필요하냐? 아니면 또 2번이 여기 있고 9번이 여기 있고 이렇게 둘이 같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2번, 9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2번이 과연 이 경주에서 어떻게 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추리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조교 잘했어요. 컨디션만 딱 매치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경주는 저배당 경주이기 때문에 뭐 2번을 빼놓고 만약에 2번이 부러진다라는 과정을 해가지고는 배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첫 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고요. 마찬가지죠. 자, 너는 에이스입니다. 너는 에이스하고 제가 뭐 여기 뭐 지금 당대 챔피언, 너는 에이스 세마필, 너는 에이스 몇 번이에요? 당대 챔피언, 그 다음에 인본 챔프. 자,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애가 장땡이에요. 누가 축이냐? 지금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이제 그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을 꺾는다. 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뭐 했었냐면 아직 얘가 실전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뛰는 방법을 몰라요. 거기다 메가리도 없었고. 근데 이마필이 보니까는 지금도 발은 꺾는데 도학이 뭐냐면은 한번 뛰고 나니까 여러분들 경주마들 어린 마필들이 한번 실전에서 딱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순말들은 달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앞말보다. 경주에 뛰는 맛을 알아버려요. 특히 이 채찍을 맞은 말들은 막 지가 조교 때 확 벌써 달라져서 나옵니다. 막 뛰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힘이 찼다라 그러죠. 완벽하게 찬 건 아니지만 힘이 차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고요? 거기에 유연성이 보여요. 유연성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뻣뻣한 마필들은 뛰나 마나요. 실전에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발은 꺾지만은 얘가 이만큼 뭔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선행을 가면 1순위 할 수 있다. 1번, 8번. 1번 축으로 8번, 10번. 근데 반대로 여기 인본 챔프가 자, 고개가 높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인기마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 마필이 지금 다 자기네들끼리 단점을 갖고 있어.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역시 뒷다리. 얘가 이 뒷다리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1000m에서 뒤늦게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1200으로 갑니다. 그냥 뒤에서 올라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누차 얘기했어야지만 이 경주에서 1번, 10번이 선행을 가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8번입니다. 취입이죠.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끼리 놓고 봤을 때는 1번, 10번은 앞에 있고 8은 뒤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주로가 문제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인본 챔프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이 주로의 무거움이 얘는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당대 챔피언 같은 경우는 뒤가 조금 약해도 문세영 기수가 힘한 배를 잘하기 때문에 주로만 무거워지면 얘네들은 쓸 거고 얘네들은 8번 당대 챔피언을 날라올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엔 1번, 8번, 10번 갖고 세마필 갖고 공략은 하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주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무턱대고 하는 거고 이런 경주들은 어차피 1번, 8번, 10번 배당도 없으니까
이런 경주가 바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를 띄워놨으면 30% 갖고 30%에서 또 30%를 갖고 한번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 이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는 좀 자, 블랙베리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빨리빨리 갈게요. 블랙베리입니다. 이 블랙베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인기 잔뜩 끄는데 절대 배팅하지 마시라 그랬죠. 뭐 왜? 컨디션이 나빠서. 자, 근데 일단 능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도 지난번에 말이 나쁜 줄 아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만약에 신영철 기수가 무슨 어떤 뭐랄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정보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조교사한테도 야 말이 좀 뭐야 야라 그러면 안 되지. 말이 나빠. 이거 여기서 괜히 위험하게 말 탔다가는 말만 괜히 고장 날 거야. 근데 말이 보니까 지가 스스로 뛰어요. 말이 나쁜데도. 컨디션이 아닌데도 지가 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는 어쭈리 이게 뛰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난번엔 컨디션이 나빴지만 좋아졌어요. 이제 말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기본 능력이 있더란 얘기예요. 좋아지고 플러스 그럼 이런 경기에서는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이 나빴기 때문에 결코 배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보니까 능력은 있어. 그럼 컨디션만 좋아졌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얘를 축으로 해서 조금 어렵죠? 뭐 드림엑스 이건 좀 댐박이더라고요. 체형이 좀 댐박이고 큐피드 파워 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말이 일단 작아. 예? 체구가 작습니다. 얘는 뭐예요? 목이 높아. 거기다가 점두 운동을 안 해. 주폭이 작아. 그게 뭐예요? 아까도 이렇게 이경주에서 얘기했지만 주로만 무거우면 1, 2경주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경주가 승부가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지만은 지금 제가 경주를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일날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무거우면 그냥 부러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 높은 말, 발 꺾는 말, 이런 말들들 주로 무거울 때는 그냥 가차없이 뭐가 치면 돼요. 그러니까 1, 2경주가 내가 3경주에 유진아 말대로 한번 붙어볼 거야. 그러면 1, 2경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아 위험하다, 빼긴 위험하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안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드림엑스는 댐박이라도 자기 어떤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못 뺀다는 거고. 뭐 큐피드 파커도 이 경주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것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이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딱 그러니까 그런 경주예요. 만약에 여기 5, 6경주처럼 이렇게 뭐 금케라를 축으로 갑니다. 근데 이 금케라도 보니까 말이 아직 힘도 안 차 있고요. 앞말이다 보니까 어떤 그 파워감이라든가 다리가 짧아요. 지금까지는 뭐 불량두에서 한번 따라가면서 모래 맞았고 지난번에도 나오면서 붙들고 탔고 그럴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얘가 축이란 말입니다. 얘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분산 배팅을 하면은
이거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경주 뭐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 선행마들도 많고 또 선행마들도 많지만 그 많은 선행마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선행마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정말 여러분들 몇 시에요? 딱 점심 식사 하시면 되겠네. 딱 3경주 뛰고 나서 바로 점심 식사 하시면서 뭐가 들어오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정말 뭐 할 게 있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그러니까 이 5경주를 여기다 제가 집어넣는 게 이번에는 이제 이 그레이트 조이입니다. 그레이트 조이. 병철이 얘기는 삼가야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시면 볼까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638 텐사 이게 그 김병철 예상인가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5번 그레이트 조인데 이마피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안 잡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높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순발력이 없다. 머리 높은 분필 당연히 순발력이 없죠. 뭐 가끔 있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쟤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그런 얘기는 머리가 높은 말은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1000m에 출전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뭐 진짜 뭐 예상가라면 예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이 주로를 믿는 거죠. 주로를 믿는 데다가 여기다 플러스 뭐냐면은 어제 아침에 비온 트리미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리미트. 이거 14초를 뛴 마필입니다. 1200에 14초대를 뛴 말인데 얘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얘 탄력이 순간 탄력이 더 좋고요. 여기서 이 직선에서 그 다음에 비온 트리미트가 이 1코나 돌면서 쳐졌는데 얘는 길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귀를 하고 조교를 보지 않습니까? 매치만 딱 되면 돼요. 근데 고개가 높아도 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 뺐느냐? 조교를 안 본 사람들은 뺄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조교를 보면은 고개가 높아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어넣는데 지금 얘의 탄력은 이 경주에서 가장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온 트리미트가 더 무척 센 말이라는 얘기예요. 무척 센 말을 조교에서 물론 순식간이지만은 여기 짧은 거리지만 그 정도를 이길 정도면은 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높기 때문에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렇게 좀 단거리가 오히려 불안한 거죠. 이런 애들한테는. 여기 지금 얘가 있고 5번 있고 픽스 타임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경주를 제가 여기다 넣냐? 이 픽스 타임이 지금 3번 뛰었어요. 예, 3번 뛰었는데 데뷔전 때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보니까 똑같은 걸음으로 뛰었어요. 똑같은 걸음으로. 근데 지난번에는 그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 기승술로 왔어요. 기승술로. 그러니까 얘는 뭐냐? 역시 이 어린 마필들에게 이 뒷다리의 파워감, 짧게 들어가는 거 이게 부족해요. 만약에 이게 1200 같았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분을 했을 겁니다. 근데 1000m라 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빼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런 어떤 좀 불리한 조건은 있지만 반대로 좋은 조건은 문세영 기수가 탔고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근데 여기 지금 4번 번개라원이나 외곽에 있는 왕의 대로나 이런 마필들 이거 다 가져가셔야 돼요. 얘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건 가차없이 자르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때문에 일단 70%밖에 못 줘요.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10%또 하나 있던데 베스트 뱅크. 얘가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베스트 뱅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얘도 쓰는데 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이라면 잡아내겠죠. 라스트에서 잡아내겠지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걸 못 잡더라고요. 앞에 믿는 말은 못 잡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약간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번 그레이트 조이 같은 게 돋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경주는 5번 그레이트 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비온 트리미트가 여기 바로 나오네요. 예, 비온 트리미트가 바로 나오는데 자, 이 경주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비온 트리미트를 믿는 겁니다. 비온 트리미트를 믿는 건데 트리미트죠. 얘를 믿겠습니다. 믿는데 드리미트네요. 트리미트가 아니라요. 예. 자, 뭐 조금 전 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얘가 뭐 지금 누구죠? 찬호가 지난번에 보니까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와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찬호는 말을 타는 것 같아요. 잘 타요. 근데 지금 여기 이지스 요새 나갈 때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밴드에 따뜻하게 들어오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갈 때 한번 윤승할 때 보세요. 그냥 배당판 보지 마시고 윤승할 때 한번 쳐다보세요. 말이 사지가 다 따로 놀아요.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김병철 선수가 어저께 또 그러잖아. 그러고 뛰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 안에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행을 안 가도 지난번엔 뛰었잖아요. 싸우고 뛰었잖아요. 근데 또 선행일 수도 있으니까는 얘를 버리고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가져가는 제가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8번 금화빌리오스를 자르고 갑니다. 이거 또 자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못 잘라 그러면 이경주 여기 여러분들은 포기하십시오. 근데 이마필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안으로 기대했어요. 도중에 탈 때 3차 골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펜스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49조 무슨 그린? 예, 다이돌핀 이길 때 생각해 보세요. 다이돌핀이 다 섰어요. 그걸 안으로 기대는데 바깥으로 돌아 나온다고요. 주폭은 있었지만은 이런 마필들은 한번 갇히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지난번에 운이 좋아서 좀 열렸던 것뿐이고요. 손살같이도 그렇고 지금 컨디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금화비올리스를 빼면은 비온 드리미트하고 뭐죠? 이지스 요새하고 일단 두 마필입니다. 이렇게 배당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여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3배? 4배? 만약에 오경주에 적중이 된다면 이거 그냥 속된 말로 엎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불안하면은 배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주 포인트는 8번 금화 발요소를 꺾는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왜 등치가 크고 체장이 길잖아요. 체장이 긴 마필들은 오래 뛰면 힘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체장 긴 말, 다리 긴 말, 이런 말, 모가지 긴 말, 모가지 얇고 긴 말. 모가지 긴 말은 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모가지가 가늘고 긴 말. 이런 마필들은 지구력 없어요. 지구력 없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좀 한번 잘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라이징 퓨처도 마찬가지. 얘는 점두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점두 운동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뛸 때 보니까 점두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뷔전 1000m인가요? 두 번째 경주에서 1000m에서 퍼펙트 빅시 이길 때 보세요. 간신히 이겨요. 지난번에 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점두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살같이 좀 큰 브라이언은 요게 지금 1200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축으로 추천드렸죠. 그때 행대로 경주가 펼쳐진다. 그 뒤에 있을 게 브라이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언을 추천드렸는데 정현 기수가 잘 탔죠. 외곽으로 돌아서 잘 탔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 할게요. 정현 기수가 마사에 들어가니까 제가 뭘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 29살짜리더라고요. 29살. 그럼 우리나라로 3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사에는 만으로 오른 지 29세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먹어야 될 기수 아닙니다. 물론 말은 잘 타요. 근데 임기현 기수나 정현 기수나 마찬가지. 제가 임기현 기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닳도록 닳았어요. 이 정현 기수가 관리사 출신이랍니다. 이런 기수들은 저희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이 어린 좀 아직 이제 막 진짜 말을 알아가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 타주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지금 말밖에 몰라. 그런 기술을 제가 원하는 거지. 그런 기술 중에서 이제 어떤 특출난 기술을 좀 몸이 유연하다거나 뭐 파워가 있다거나 그런 기술을 원하는 건데 31살짜리면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있어서 안 돼요. 딴 게.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경주는 금화발리오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자, 육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가 출전하는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경주의 포인트는 자키, 제이루스겨, 키로다 이거예요. 기수의 부담 중량이다. JOCKEY죠. 자키. 지금 베스트킨이 몇 킬로 달았어요? 55, 51에서 52, 근데 56을 달았던 지난번에 별 부상은 아니에요. 큰 부상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55kg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다는 것 같아요. 55kg. 근데 최고 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얘는 발을 꺾어요. 주로가 여기다 주로까지 무거우면 얘는 그냥 아웃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요. 자, 스페셜 로드도 똑같아요. 얘도 발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재래 교수가 어떻게 타요? 그냥 초반부터 막 1700에서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공백기를 갖고 나올 때 자기가 진 게 아쉬운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역시 어떤 캐리어가 짧았던 거죠.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라스트에서 다 섰어요. 다른 말이 못 뛴 거지 걔가 잘 뛴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거 하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키로가 뭐예요? 51에서 플러스 5가 됐죠. 56kg에.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뉴 빅토리도 마찬가지. 얘는 뭐예요? 얘는 57kg에 57kg.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좀 약한 편인데 57kg 더 달았어요. 지금 54.5에서 2.5kg예요. 2.5kg 플러스 됐는데 근데 얘네들은 둘이 발을 꺾지만 얘는 목이 짧잖아요. 목이 짧아가지고 라스트에 보면 엎어지는 자세예요. 더 신장력이 없어요. 신장력이 안 나옵니다. 신장력이 없는 그런. 근데 거기다 57kg.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엎어지는 51kg, 54kg 달고도 엎어지는 그런 자세인데 그냥 갔다가 때리는 거야. 한 번 더. 너 죽어.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좀 불리하다는 빌리브유 컨디션은 아니고 액통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체고 작고 전체적으로 체장이 짧아요. 체장이 짧은 그런 마필이라 주폭이 한계인데 그러니까 막 처음에 못 따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힘이 차서 그런지 좀 잘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냥 한계를 보여요. 꾸준히 뛰죠. 이런 마필들은 조시가 아무리 나도 어떤 뭐 초반에 스피드가 월등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라스트에서 월등한 취임력을 보이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조시가 나면 그냥 꾸준히 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경주는 그래서 베스트킨, 뉴빅토리, 스페셜 로드힐 이렇게 어디 갔어? 하나가 어디 있는데 액통가야. 예, 이런 상황인데 뭐 러블리 케일린이 어떻게 타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주 여기다 써놨죠. 천년의 벽구분 같은 경우 얘가 그거예요. 엎어지는 자세. 그래서 제가 이게 축으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뭘로 탔어요? 선행으로 탔어요. 앞에 가려고 길을 썼지 않습니까? 선행, 선입. 선행 내지는 선입으로 탔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 어떻게 탔어요? 스타트부터 붙들고 탔어요. 이게 말의 능력을 어디서 끌어내느냐야. 초반에 끌어내느냐. 문세영 기수는 초반에 좀 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현정 기수는 마지막에 나는 끌어내겠다. 스타트부터 붙들잖아요. 중심이 뒤로 갈 정도로. 고삐가 짧고 어깨가 뒤로 다 밀려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스트에 힘을 끌어내는데 얘 자세 보세요. 또 엎어져요. 그래도 그 초반에 힘을 안 배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주를 파악하는 게 인류 기수의 가장 그 덕목이 뭐예요? 그 경주의 흐름을 알아야 돼. 내 상대를 파악하고 타는 게 관건입니다. 저 말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내가 작전을 달리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깡바닥에 붙들고 있어요. 앞에 내 상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안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도 움직임을 달리 해야죠.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천년의미국보다는 상대가 없이 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마필의 능력을 한번 이렇게 끌어내 보겠다 그러고 끌어낸 거죠. 잘했어요. 이런 것들은 잘한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떤 내가 작전을 펼칠 때 내 상대를 앞에다 둡니다. 대부분 보면 앞에다 둬요. 그러니까 선행 가는 사람들은 똥줄 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술은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그랬고요. 이 경주도 역시 좀 하기는 좀 불편한 경주죠. 배팅을 하기에는 불편한 경주. 4마리 갖고 배팅을 하는데 축을 세우면은 세워서 세워가지고 공략을 해봤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경주가 7경주다.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000m고요. 자, 이 경주가 깨진 경주죠. 깨져가지고 짬뽕을 시킨 경주예요. 혼합 3관, 국산 3관 짬뽕을 시켰는데, 자, 이 경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S 기수 믿을까요? S 또 하나 생각난 거. 내가 오늘 얘기한다라다가 지금 제가 중간쯤에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 토요일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일요일 걸 밑에다 놔야 되는데 일요일 거 위에다 놓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2경주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경주, 2경주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2경주를 지금 다시 해야 되고요.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기는 딴 데로 가서 S 기수가 있고 제가 이제 H 기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 하나 더 포함시킬게요. 이제 견습 기수인데 K 기수입니다. K 기수. 근데 이 기수는 제가 여기 이제 S 기수, H 기수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의 명성에 비해서 우리가 믿고 배팅하기는 다분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문세영 기수를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한 인기 3, 4위권이에요. 능력은 좀 딸려요. 그죠? 능력은 딸리는데 조교사들이 3, 4위권 1, 2마를 못 이겨. 저 말을 못 이기는 걸 알아요. 조교사들도 압니다. 저 말이 너무 세. 물론 아닌 조교사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판단하는 조교사들은 이 말 갖고 저 말을 못 이겨. 근데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이겨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문세영 기수를 선호하는 겁니다. 3, 4위권의 말을 갖고 한번 이겨줘봐. 그러면 이 기수들은 그냥 3, 4위로 와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잘 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 여기서 1, 2위권, 1, 2위가 들어오면 2배예요. 얘가 축으로 해서 1, 2위 들어오면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배당도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서승훈 기수나 한만식 기수, 명성에 비해서 배당이 없어요. 근데 3, 4밖에 못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능력밖에 못 끌어내요. 얘네들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뭐냐면 이런 말을 탔을 때 이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명성이 그렇게 크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여기서 쟤네들은 이겨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겨주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는 이겨주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말을 탔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기 3, 4위권에 탔을 때 그냥 1, 2를 믿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K 기수가 있는데 말 잘 타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임대기 기수예요. 근데 임대기 기수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이 기수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시간을 좀 준다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꼬마 기수이기 때문에 견습 기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기수, S 기수, H 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K 기수는 얘기를 하면 조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상으로 갈게요. 자, S 기수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 타면 남쪽으로 간대죠. 태양왕입니다. 태양왕. 태양왕인데
요거 한번 믿어보자고요. 요거 한번 그냥 뭐 말이 고개 높고 막 그런데 조교를 주구장창 세게 하다가 이번엔 조교를 한번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한번 했는데 약하게 하면은 534kg짜리인데 뭐 세게 해나 약하게 하나 뭐 그게 무슨 차이냐 그러겠지만 어린 마필들에게 강한 조교는 이 송문길 조교사가 또 얘기해요. 20조 배대선 조교사 밑에서 조교보 생활을 해서 그런지 조교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말들이 피기도 전에 망가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듣고 혼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자꾸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뭔가 보이질 않는데 530kg가 되더라도 조교는 강약 조절, 그러니까 그 말에 개체에 맞게 조교를 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세게만 했으니까 오늘 한번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기수가 탔어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나머지 마필은 뭐 없죠? 더블 드래곤, 장선지요, 레드빅. 태양왕을 축으로 갔을 때는 다 인기가 조금 처지기 때문에 한 3방 정도 해도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뭐 그렇잖아요. 13번 선크레스트. 이게 머리 내리고 뛰는 말. 머리 내리고 뛰는 말. 자, 9번 바람이 분다. 지난번에 뭐한테 줬어요? 번개마죠? 번개마. 번개 파워예요? 번개바예요? 번개바. 제가 또 딴 얘기해요. 아까 우리 여기 카메라 찍는 분한테 이 책상 좀 한번 찍으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찍으면 좀 불편해서 제가 그냥 관두라 그랬습니다. 그냥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 밑에 자료 보면은 많은데 이걸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첫 경주부터 이 일요일 거를 녹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삔또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9번이 왜 번개마죠? 번개마한테 졌어요. 바람이 분다가 번개마한테 졌는데 그날도 주로가 불량주로였었죠. 다습주로였었네요. 다습주로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분다가 앞에 있다가 번개마에게 뒤에서 덜미를 잡혔다는 건데 번개마라는 마피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코굴레를 하고 다니는 말이에요. 코굴레. 이 코굴레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코로 머리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머리가 높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이 뒤에 와서 때려잡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신영철 기수가 그렇게 등치 큰 마필들은 뭘로 타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힘이 아니라 기수의 힘으로 타야 돼요. 기수가 아주 파워 있게 강하게 밀어붙여 줘야 되는데 아까 그 K 기수가 이 S 기수하고 비슷해요. 이 S 기수, 임대규 기수하고 여기 임대규 기수인데 임대규 기수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나가 좀 이 기수들이 이 기수를 따라가려면 뭔가 하나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고. 근데 아무튼 이 서승훈 기수의 짧은 팔로는 키가 작기 때문에 짧은 팔로는 이 등치 큰 말들을 저도 이 등치 큰 말 타면은요 이게 팔이 안 뻗어져요. 이렇게 체장이 길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추진을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영철 기수 같은 경우는 힘으로라도 그걸 우격다짐으로 해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몰아내는 힘이 약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삐는 길고 팔은 깔짝깔짝거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등치 큰 말들을 쫙 이렇게 위에서 사람이 기수가 힘있게 몰아줘야 되는데 내 최고의 요번 이러고 있으면 이게 나가겠냐고요.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매직탑, 커맨더 코 두 마필이에요. 또 여기 다른 마필이 와가지고 이 경주를 깨트리면 선크레스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엎어지는 자세. 이런 마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1번, 4번 맞지? 배당이 나와주느냐?
아니에요. 그다음에 황금 세상 같은 경우는 삼착순군입니다. 삼착순군. 그러니까 이런 말 상금 세상 같은 경우는 들어와도 일단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검증, 이마필이 세. 얘네들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배팅이 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 약한 데만 뛰어다녔고 취입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앞에서 무너져 줘야 돼요. 무너져 줘야 걔가 오는 거지. 걔가 자력으로 만약에 뒤에서 취입이 된다. 깡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대중 기수가 뒤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서두를 겁니다. 그럼 서두르면 또 그만큼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두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입을 하면은 앞에 있는 얘네들을 이길 수 있겠냐.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이 없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0경주. 역시 뭐 이 경주도 재미가 없죠. 베스트 가이를 축으로 해서 이제 공략하는 경주인데, 이 경주도 이제 제가 이 경주에 포함을 안 시킨 게 뭐냐면, 예, 좀 그래요. 이 경주도 제가 여기 원래는 굳이 꼽체계를 하면은 이 경주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뭐 얘도 베스트 가이도 그렇고 제가 오늘 보는 천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년시대도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안 했어요. 요걸 하나 믿는 겁니다. 2주 만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천년시대가 여태까지 강한 조교만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조교로 돌아섰다고 해서 얼만큼 뛸지 아직 가늠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예전에 만약에 부산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해서 이겼다면은, 이긴 경험이 있다면은 제가 하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조교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몇 번을 뛰었어요? 35번을 뛰었는데, 이 베스트, 그런 다음에 얘도 천년시대도 천년시대지만 이 베스트 가이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뒷다리가 짧다 그랬죠. 한번 윤승할 때 보세요. 이렇게 앞이 여기라면 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엉덩이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자예요, 일자. 왜? 뒷다리가 얇기 때문에. 그럼 뒷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장거리에서 이렇게 매번 결정타를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뭘로 이겼어요? 어떤 뒷다리를 같이 좀, 그게 모든 게 매치가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뒷다리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좋은데 뒷다리가 짧게 차기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야.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축이에요. 얘가 그 뒷다리가 짧아도 얘가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공략을 해봤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 천년 시대의 어떤 조교 패턴을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에서 좀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천년 시대의 컨디션이고, 뭐 여기에 뭐 누구죠? 스페셜 조이, 스페셜 스타, 이 두 마필이에요. 베스트 가이가 얘네들을 누굴 데리고 오느냐입니다. 누굴 데리냐고 오냐면 뭐 이거 뭐 종합제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의미가 없죠. 뭐 그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자, 이상 10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자, 1, 2, 3번이죠. 1, 2, 3번. 1, 2, 3번이 인기를 얼만큼 차지하느냐입니다. 한번 저기. 여러분들 여기 상이 큰 건데, 책상이 큰 건데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11경주 1329네요. 1329. 이거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1329. 장산대로. 이거 오른쪽 앞다리 절어.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세요. 몸통 보세요. 미스코 그냥 다리는
길쭉해가지고 몸통은 얇아가지고 이게 무슨 장거리에서 힘쓰겠냐고요. 답은 뭐야?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선행 갈 수 있어요? 간다 치더라도 못 버틴다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9번 장산대로가 아니라 3번, 2번 오색명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예전에 이 불량주로 있으니까 비 올 때 보면은 비 올 때 말들이 뛰는 소리가 처부덕처부덕 무척 크죠.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입으로는 그렇게 처부덕처부덕 소리밖에 못 내는데 여러 마리가 한번 뛴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두두두두둑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앞에 선행 가는 마필들, 특히 이 겁이 나는 마필, 겁 많은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갔어. 근데 겁이 많아. 뒤에서 막 우두두둑 소리 나면 기수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겁 많은 마필들은 지 혼자 뛰어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기수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힘 한 배를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예시장에 나올 때 보면은 이 귀가면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귀 들리지 말라고. 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솜으로 귀를 다 이렇게 틀어 막어. 그 다음에 귀가면을 또 씌워요. 들리지, 그러니까 선행을 가겠다는 얘기죠. 선행을 가는데 뒤에서 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차 한 대 씌우고요. 그럼 자기 혼자 뛰는 거야. 그럼 기수가 제어해 주는 게 편하죠. 내가 기수가 좀 땡기네. 땡기네. 좀 천천히 뛰어야지. 그럼 기수 조절하는 데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냥 솜으로 여기다 확 틀어막고 또 막고 그래요. 겁이 많은 마필들을 뛰게 하는 방법이죠.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게 무슨 편법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기려면 하는 거 해야죠. 어제도 뭐 수요일 날도 김문갑 조교사가 그런 얘기 하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말의 어떤 악벽을 고치는 데는 다양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서 해보니까 다 되더래요. 섭서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오른쪽 눈 제가 전에 한번 저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섭서디의 눈을 어떻게 가렸어요? 90% 가렸어요. 90%. 여기만 이쪽만 이쪽으로만 볼 수 있게 이 오른쪽 눈을요. 바깥으로 이 파가스키라 그러죠. 외곽 사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가렸어요. 와서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이 그 김희경 맞죠? 안산되는 걸 자기가 졸라서 샀답니다. 제가 고칠 테니까. 나중에 보니까 박수홍 탈 땐가 예시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눈을 가려놨어요. 이 오른쪽 눈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거의 100%, 90%에 이쪽으로밖에 못 보게 했더니 말 안 나고 그랑프리 먹잖아요. 그 당시가 그게 그랑프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점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화면에 보고 빨간판 들어 저거야? 저 3배나 돼? 이게 웬 돼지고기야? 누구 말 맞다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경마하지 마십시오. 좀 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오색명장이 뭐냐면 얘기가 오색명장이 자 계속 못 뛰던 말이 제가 이 마필 몇 번 추천드렸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몇 번 추천드렸는데 못 와요.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했냐면 제가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목이 두꺼워요.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이 목이 두꺼워요.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이 점두 운동 안 하고 힘이 좋은 마필들 딱 불량주로에 가면 써먹는 말이에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과연 얘가 불량주로의 이점을 갖고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평상시 주로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 그냥 비오면 뛰는 비오는 줄에서 뛰는 마필, 아니면 무거운 줄에서 못 뛰는 마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경주는 뭐 지금 최신 달러즈가 갑자기 지금 이번 주 내내 이 머리가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 그러던 마필인데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점두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점두를 안 하니까 얘가 갖고 있는 탄력이 안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얘가 입상을 해줄 거느냐, 아니면 얘가 진짜 불량주에서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시 달러저가 좀 나빠도 누구죠? 야오션션하고 같이 입상을 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 세 마필인데 과연 한 방으로 갈,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배팅의 요령이 필요하죠. 예. 아무튼 오색명장이 과연
평상시 이런 주로에서도 입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거리는 1400m고요. 한번 볼게요.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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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거의 뒤에 있네요. 근데 이 11번은 아주 파이어를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지금 20 몇 주 만에 나오죠. 22주인가? 제가 본 게 23주요. 23주 만에 나와요. 23주 만에. 23주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만큼 절어서 안 돼. 이만큼 말이 나빠서 안 돼. 이런 것보다도 자, 윤승을 한번 뭐 예시장에서 보든 윤승을 보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그 누구죠? 세영이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세영 기수라면은 미리 취소 안 시키면 문세영 기수가 발주대 가서 취소시켜요. 이 기수 그 잘하잖아. 왜? 그거는 정상적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세 박자로 걸어요. 세 박자로. 세 박자로 걷는데 그만큼 파행기가 심하다는 얘기야. 그 파행기는 유진아가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세요. 윤승 때. 세 박자로 가요. 어떻게 걷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보고 아, 저 정도야? 별거 아니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라고요. 저 믿지 마시고요. 23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인기는 끌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1군인데 지금 자, 연두도 지금 몇 주? 3주 만에 나오죠? 2주예요? 3주. 3주 만에 나오는데 컨디션이 조금 아니더라고요. 이마피를 그러고 제가 이번 주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겼을 때의 상대를 보면은 너무 약해요. 누구죠? 가속비상. 2군이니까 나온 모리스가 세요. 제가 봤을 때 나온 모리스 팔 꺾는 말이잖아. 안 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어킨 트로피, 슈퍼서프, 이스트 글로리, 총알공주. 1군 강자들하고는 아직 안 떼본 마필이에요. 그렇게 세다라고 좀 느껴지는 마필은 아니고요. 천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망이 많이 좋아졌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얘 단점은 뭐예요? 머리 높은 거. 그 뒤 꼬이는 거. 머리가 높기 때문에 뒤가 꼬이잖아요. 뒤가 막 부자연스러워요. 뒤를 드니까, 앞을 드니까. 여기 조심해야 될 마필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웃을 겁니다. 올수입니다, 올수. 이게 이금주 기사 타고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주 자체가 얘한테 유리해요. 선행마가 많죠.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입니다. 물론 앞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연두, 뭐 파랑쥐보, 뭐 그죠? 이런 마필들, 천망, 월드짱 전부 다 앞에서 끝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죠. 배팅을 하면은 그냥 저 같으면은 딱 거기에 틀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죠. 유진아가 이런 말을 했으면은 이쪽도 그 뒷면도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취입이 유리하다. 앞에서 싸운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앞에서 그냥 끝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두고 배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제 생각에는 앞에서 좀 싸우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 올 수밖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12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빼면 어떻게 지금 4번 스마트 에어가 있고 5번 청마성이 있고 7번 라운트 9번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 네 마필을 갖고 배팅이 되나요? 4번 5번 7번 9번 왜냐하면 지금 6번 골드럭키입니다. 얘가 선행을 갑니다. 그죠? 럭키라고 그냥 할게요. 선행을 가는데
기억하십니까? 데뷔전 때인가요? 맞죠? 데뷔전 때 뛰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 경주에 저 혼자 예상 틀렸습니다. 오두마번. 예. 데뷔전 때 뛰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한 게 뭐냐면 선행이면 예상이나 해둘 걸. 참 한국 경마는 선행밖에 없는데 근데도 저는 선행마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차 한 대를 지금 씌워놓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딱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입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행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주는 아예 제쳐두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는 건 뭐냐면은 데뷔전 때 선행 갈 때 뛰는 거 보니까 거리 늘면 안 되겠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 1200이죠? 예, 14초를 뛰어버리는 거예요. 14초를 딱 뛰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필요하죠. 누가 필요해요? 김병철이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김병철이. 제가 여기다 17을 쓴 게 뭐냐면 레이팅을 그날 두 번 이기고 두 번째 이길 때 17점을 줬대요. 17점을. 그래가지고 원래 국내산 5군에서 여러분들 국내산 5군이 자원이 늘어난 거 아세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순군제도였으면은 국내산 5군에서 이기면 바로 4군으로 가요. 4군으로 가죠. 예, 갑니다. 근데 레이팅 제도가 생기면서 국내산 5군에서 이기면은 한 번 더 뛰어요. 한 번 더 뜁니다. 안 올라갑니다. 근데 얘만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왜? 너무 많이 이겼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레이팅을 많이 줬어요. 올라가는 거야. 40점이 넘어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지. 지금 레이팅 몇 점이야, 얘가? 44점이네요. 그 전에 레이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맛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얘가 지금 5군에서 한 번 더 뛰어야 되는 말인데 4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말의 능력도 선행 가서 뭐 발발거리잖아요. 얘가 몇 킬로 나가요? 420킬로 나가는 발발거리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 1200에서 주로가 가벼웠어요. 선행가 아니고 또 약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옆을 볼 수 있는 지금 겨를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예전에 제가 말 탈 때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선행마를 싫어해요. 뚝섬에서는 선행마 들어오면 20번 뛰면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해요. 능력 있는 말 빼놓고는. 근데 여기는 오니까 선행마가 막 핑핑 잡아 돌아. 그러니 그게 몸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겠냐고요. 안 떠나죠. 그럼 매번 제가 되새기는 게 그거야. 선행마 예상 잡아 예상. 그럼 딱 출마표 딱 보죠. 선행마부터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주를 제가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하고 안 맞으신 분들은 이거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골드럭키를 빼면 제가 아까 말한 4, 5, 7, 9 갖고 배팅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다가 1300인데 뭐 까짓 거 뭐 예상이나 잡아줄 수 있는 말이지 배팅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둘째 주 12월 12일 토요일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 말씀은 12월 일요일자에 다시 하기로 하겠고요.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